총괄조정관입니다. 10일 하루 동안 총 39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2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5명으로 전날과 비교해서 1.2명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폭설에 이은 한파로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발생한 2분의 확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86번 확진자는 미열 증상이 있으셔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감염 경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487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485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한편 11일 오전 10시 기준 제주 지역에는 총 538병상이 있습니다. 이 중 87개 병상에 입원해 계셔서 지금 병상 가동률은 16%입니다. 제주 안심코드를 출시한 이후에 3주가 지났습니다. 약 10만 명의 가입자와 또 사업장 6천여 개소가 QR코드를 실행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분류해서 역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키패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키패스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키패스인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 사업장마다 리더기를 따로 이렇게 구입해서 해야 되고 또 실제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데도 제주 안심 코드보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 지난 11월, 12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수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빠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접촉자를 빨리 분류하고 또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제주 안심 코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오늘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안심코드 사용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개선 방안을 토론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현장 사용자 또 사업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을 제주 안심코드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특히 도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QR코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제주 공항만 특별 입도 절차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8대 관광 클러스터, 특급 호텔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민간 자생단체를 연계한 도민주도형 홍보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도내 주요 정책과 연계한 상호 협력도 도모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 우수업소에 주어지는 제라진 안심식당이나 탐나는 전 등과 연계해서 QR코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안심코드의 장점은 사용의 편의성, 또 정보 저장의 보안성에 있습니다. 최초 가입 시에 본인 확인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QR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 출입 명부를 대신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안심 코드를 실행하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또 편리하게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키패스보다도 훨씬 편리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이 실제로 역학조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나 시설들이 QR코드를 부착을 하고 또 도민 여러분이 실제 앱을 다운받아서
그 QR 코드를 실행해 주셔야 신속한 역학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 안심 코드에 대한 빨리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정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이력과 개인정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돼서 관리되고 또 이 기록마저도 4주 후에는 완전히 삭제되기 때문에 보안성 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시스템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폐기하기까지 일정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약간 시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검사를 받아서 확진되는 경우도 물론 아주 소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시차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관계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학조사팀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감염 경로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놓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해서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재론되고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동선 공개에 대한 제주형 동선 공개가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개를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비공개해야 될 상황과 그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나서 내부적으로 좀 뭐랄까 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하면서 지금 공개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17일까지 지금 저희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는 또 우리 도에서 선택과 집중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17일까지 그 전 단계에 17일 전에 이 추이를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그 며칠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안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시그널이 이렇게 갔을 때 아마 제주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제주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적지 않게 아마 같이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주 안심 코드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깔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월 달에 설 연휴도 있고 또 이렇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제주도는 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일정 수 이상이 깔아야 이게 역학조사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을 깔도록 오늘 아침부터 전면적으로 저희가 제주 안심코드 홍보와 앱 설치와 사업장 홍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2월달 설 연휴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들을 가급적이면 깔게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반드시 앱을 깔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 계획을 짜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진주 유통장 관련해서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역학조사를 완료를 했고 그 과정에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에 대해서 접촉자로 모두 분류를 하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당시에 저희가 역학조사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혹시 향후라도 이런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전파의 우려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저희는 공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침에 보면은 그곳에 해당되는 동선에서 동선의 모든 접촉처가 분류가 됐다든지 아니면 접촉처가 없는 경우에는 동선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저희가 동선을 공개한 이유는 나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명부라든지 그런 명부가 또 혹시라도 누락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을 가능성에 우려를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수 검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지역사회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여행을 와서 올라가 버리고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안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서 한번 전수검사가 마침 또 신속항원 검사 체계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가 처음에는 확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활용을 해보니 조금씩 신뢰도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그게 또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12월 달에 상당히 많은 또 감염자가 생겼고 지역사회 전파가 완전히 넓게 분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수검사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선대적으로 훨씬 더 넓게 검사하겠다라는 단계적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번에 교도소에서 발생했을 때라든가 상당히 연결고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전 교도소의 관련 관계자들을 전부 조사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말로 그 영역에 좀 전수 검사를 한다 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련 도청뿐만이 아니라 행정시 읍면동 또 관련된 소관 부서 또는 소관 업종들 포함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홍보 및 계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다중이용 시설 목표는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최소한 2만 업소, 그리고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는 사용자는 50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2만 개 사업장과 50만 명에게 그 앱을 깔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